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자연과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비록 날씨는 춥지만 자연 속의 신기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 박찬호 책임연구원과 함께 우리 주변의 생태계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1년 마무리죠. 그러게요. 네. 그런데 1년 마무리인데 생태계에도 뭐 마무리 같은 거 하나요? 사실 뭐 겨울철이 조금 마무리라는 부분인 거고요. 네, 네. 이제부터 이제 잠깐 멈춘 듯 보이지만 그 친구들은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왜 아름다운 뭐 네. 고고한 오리 얘기할 때 네, 맞습니다. 물 아래에서는 네, 뭐 물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재빠른 발놀림을 네. 하고 있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자연 생태계에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그렇죠. 봄을 벌써 네. 준비를 막 하는군요. 네. 아니면 월동 준비는 이미 다 마쳤을까요? 이미 이제 지금 이제 월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봄에 어떤 거를 할 건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얼마 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왜 곰 인형 얼굴 같이 네네네. 그게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복습 잘했죠? 감사합니다. 자, 무채색인 이 겨울에 네. 더 눈에 띄는 그 붉은 열매 식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보여요. 네. 여기 지금 오면서도 저희 인천 시내나 아니면 공원에 많이 보입니다. 네. 우리는 관심을 갖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나 생각해 보면 어디서 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나 네.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나무들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화양목, 뭐 호랑, 가시나무, 주목, 낙상홍. 그래서 네, 네. 되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들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제일 먼저 어떤 나무부터 출발해 볼까요? 회양목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저 네. 회양목은 의외로 저희 울타리 나무, 그 다음에 주변에 뭐 가로수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심어놔 있는 상황이고요. 네. 회양목이 잎이 되게 작으면서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초록색 잎이 아직까지 달려 있는 친구고요. 네, 네. 근데 거기 안에 대비적으로 빨간 열매가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기는 일단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절이 깊어가도 저 나뭇잎 색깔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우선 회양목은 사실 사계절, 네. 사철 계속 푸르른 나무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낙엽을 떨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제일 멋있는 게 눈이 소복히 쌓였을 때 초록색과 빨간색이 같이 대비될 때 정말 이뻐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삼색이 아주 잘 어우러질 그렇죠. 때 예쁘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정원목으로 많이 씁니까 저런 나무들을? 이 회양목은 예전에는 나무가 단단하거든요. 굵게 크게 자라지는 않지만 굉장히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도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 도장에 파는 인감이나 뭐 인장 네, 뭐 네, 이렇게 네, 쓰실 때 어른들이 이 회양목을 많이 썼고요. 회양목이 좀 더 크다라고 하면 쟁반 같은 거, 네, 단단한 쟁반으로 네.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장들 많이 쓰시나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즘 도장을 못 봤네요.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은행에서도 사인이 유효하게 되면서 예, 사실 맞습니다. 도장을 잘 새기질 않는데 예전에는 뭐 회사를 처음 들어가거나 하면 이제 네, 입사 기념으로 네. 멋진 도장을 하나 파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풍습 중에 그렇죠. 하나였었는데 예. 전통 중에 예. 또는 뭐 대학을 졸업한다거나 할 때도 그 네. 선물로 그렇죠. 멋진 나무로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런 거 최고로 치더라고요. 왜 최고로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았다는 게 가장 희귀하니까 네, 귀하니까 네, 아마 네. 그러셨겠죠. 아, 그러면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기가 쉽지가 않은 거군요. 사실 나무가 높으면 저희 피뢰침이 있듯이 네, 나무가 네. 높으면 어차피 그쪽으로 벼락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추나무는 그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는 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신 것 같고 대추나무도 사실 나무 목재가 되게 단단한 목재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다 그 전문가의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대추나무 도장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네. 또 네. 알게 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자, 회양목은 바로 단단함 때문에 네. 그렇게 도장으로도 많이 쓰인다. 그러면 이제 주목 얘기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나 이 회양목에 대해서? 회양목은 사실 저희가 조금 이제 특징적으로 알아야 될 게 초에 봄 초에 꽃을 펴요. 일찍 네, 피는데 네, 네. 이 식물이 벌이 많이 모입니다. 밀원 아, 식물로 되게 좋은 식물 중에 하나라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사실 저 식물은 석회암지대나 아니면 전석지시대 조금 이렇게 마사토가 많은 네, 식물이 네. 되게 자라기 어려운 곳을 노려서 많이 자라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 식물들은 좀 강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왜 풀뿌리 민족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네네. 그러던데 그런 민족성이나 그 강한 이미지에는 저 나무를 많이 비유를 하겠네요. 회양목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이쪽 경기도나 서울이나 네, 화강 안반이 많거든요. 이제 화강 안반을 하다 보면 저희 돌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계속 부서져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물이 머금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나무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나무 하나를 갖고도 이렇게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를 네.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네, 풍부한 지식을 얻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목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텐데 네. 주목도 일단 우리 왜 조회 시간 생각납니다. 주목 그리고 이거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런 네. 생각이 나는데 네. 이 주목은 잎이 트리 같기도 하고 사진을 네. 보니까 저게 꽃인지 열매인지 소위 구분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주목은 소나무하고 비슷한 그 상록성, 그러니까 늘 네. 푸른 침엽수예요. 네네. 바늘잎이고요. 그 저 모습이 되게 이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많이 네. 사용을 하시고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쓰는 나무는 구상나무라고 해서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열매 이제 붉은색은 이제 열매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잘 보시면 안에 깜장색 씨앗이 보여요. 네네 보이네요. 예, 저희들 사과를 보면 사과 안에 이미 이제 과육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씨앗이 다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속시식물이라고 하고요. 저 친구들은 나자식물이라고 해서 이제 씨앗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음. 식물들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겉씨식물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저 씨앗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과육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계통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저 열매가 사실은 새들의 아까 회양목 열매도 그렇지만 새들의 열매로 그러니까 먹이원으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네. 찾아서 그렇죠. 새들이 네. 먹는군요. 네. 왜냐면 아, 나무 사이사이에 다 있고 새들이 이제 덩치가 큰 애들이든 작은 애들이든 나무까지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쪼아 먹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인천 저희 그 공원이나 이쪽 구월동도 그렇지만 뭐 생태공원 같은 네. 데도 가 보시면 저런 나무에 앉아서 열심히 열매를 먹는 새들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새들의 먹이원 노릇을 하고 있는 주목나무. 이제 저건 이제 열매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그 단단한 주머니에 네. 깜장색 열매가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 빨간색 열매 안에 사실은 되게 달콤한 꿀이 들어 있어요. 당밀이. 네. 네, 그래서 새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다만 우리도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저 바깥의 부분에 좀 독특한 물질이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입안을 좀 자극시키거나 배탈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전에는 저거를 어떻게 했냐면 옛 어른들은 술을 담그셨어요. 아, 예, 술을 담그셔서 조금 이제 그 독성이 중화되게끔 하시고 그 색깔하고 이제 약주를 드셨죠. 네. 주목주. 그렇죠. 그거 괜찮겠네요. 근데 뭐 잡서는 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그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네, 네, 근데 술 맛밖에 안 나요. 네. 뭐 이 주목에 대해서 좀 첨가하실 말씀이 있다면? 사실 저 친구는 약으로도 많이 쓰이는 식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학명이 텍사인데 텍솔이라는 성분이 나오고요. 그 텍솔이라는 성분은 여러 가지 이제 약효 성분이 강해서 네. 서양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전적으로, 동양에서도 되게 고전적으로 약으로 많이 썼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으로 쓰이는 주목나무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나무는 참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호랑가시나무. 네.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던 잎의 모양과 비슷할 거예요. 보면 네, 잎이 쟤도 이제 그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갖고 있는 친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잎의 끝을 보면 가시가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많이 쓰는 음, 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있는 식물이고 호랑가시 나무라고 얘기를 네, 하고요. 네, 네. 왜 호랑가시 나무냐 하면 잎의 끝부분에 가시가 달려 있는데 꼭 발톱처럼 단단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호랑이 발톱 같은 가시가 달렸다 해서 되게 직관적인 이름을 또 붙이셨죠. 호랑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그 실제 저 뾰족한 부분을 만져보면 굉장히 아픕니까? 단단해요. 예, 굉장히 단단해요. 아, 그럼 그 잎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할 정도로 딱딱한가 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잎의 끝부분을 저렇게 단단하게 만든 이유는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네, 예, 선인장의 잎이 가시처럼 바뀌듯이 네, 저 친구들도 대부분 자기 몸을 이제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특성이 이제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로는 이제 제주도나 뭐 남쪽 변사반도 이런 쪽에 큰 군락이 있는데 음, 저희 뭐지 이제 백령도, 음. 대청도 이런 원산도 이런 데 가보면 되게 따뜻한 기운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호랑가시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종도에도 있고요. 네. 실제로 겨울인데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과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일단은 눈에 띄기는 합니다. 네. 역시 이 빨간 열매도 새들의 공급원입니까? 그렇죠. 열매를 이제 겨울이 되면 확실하게 먹이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열매를 많이 섭취를 하는 부분이 많고요. 네. 식물이 오히려 이제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자를 떨어뜨려서 그 주변에 몰려서 자라는 것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산포라고 하죠. 멀리 멀리 떨어져서 더 많은 네. 종이 번식할 수 있도록 예. 새들의 먹이를 이제 제공을 하는 대신 음. 걔네들이 먹고 이제 배변하는 그 네, 씨앗들이 네, 넓게 네. 퍼질 수 있어서 그런 걸 서로 이제 전략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호랑가시 나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겨울에 겨우살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한약재로도 쓰이고 네, 그런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쓰시죠. 네. 그런데 그 겨우살이라는 것도 일종의 식물이죠. 겨우살이는 사실은 겨울에 있는 식물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네. 어떤 나무에 기생하고 산다라는 음. 의미라서 네, 더부살이, 겨우살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겨우살이는 정말로 이제 큰 나무에 이제 네. 기생하는 기생 네. 식물이고요. 네. 그 식물이 정말 신기한 게 아까 주목이나 뭐 회양목처럼 전 세계인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 약재 식물을 많이 썼어요. 예. 네.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약에 예. 사용이 되는 거군요. 네. 저는 되게 그- 신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걸 선호하고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네. 절대 그런 게 네, 아니군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걸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네. 살아가면서 네. 스스로 이제 아마 취득하고 섭득했던 지식이 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한의학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식물들을 네. 많은 그 약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의 식물은 정말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잎은 네. 잎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네. 네, 뿌리면 뿌리대로 저희들 다 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붉은 열매 식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식물은 낙상홍인데요. 네. 낙상홍은 잎이 떨어지고 현재 열매만 남아 있다고 예, 사진을 저기 준비해 오셨는데. 저 사진은 지금 초가을 때 저희가 네, 찍었던 네. 사진이고요. 이제는 낙엽이 다 져서 정말로 붉은 열매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정말로 더 눈에 확 들어오는 식물 중에 하나고 말 그대로 빨간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되게 이제 인상이 강하게 남으실 겁니다. 예, 저 식물도 사실 조금만 눈만 돌리시고 네. 잠깐 멈춰서 주변을 보시면 금방금방 눈에 띄는 나무 음.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을 갖고 본다면 그렇죠. 저 열매도 역시 우리 새나 네, 새나 뭐 주변에 동물들이 잘 동물들이. 먹습니다. 네. 맛은 어떨까요? 인간을 아, 먹기에는 안 좋은가요?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씁쓸하고 떨떠름하고요. 네네. 그나마 먹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목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정말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위험하고요. 네. 우리 저 붉은 열매들은 그러면 저게 자연 낙과가 돼서 네. 떨어져서 주변에 예를 들자면 뭐 네.
동물들의 먹이로도 사용이 네, 됩니까? 그렇게도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달려져 있는 애들도 있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음. 바닥에서 이제 먹는 또 친구들도 있고요. 네. 네, 그 우리가 동물 하면은 저렇게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네. 의외로 이제 육식만 하는 동물보다는 대부분이 거의 이제 잡식을 많이 하고요. 네, 네. 예, 새들도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곤충도 잡아먹고 열매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네. 물고기도 먹고. 그렇죠. 그 물고기를 먹는 새들하고 네. 열매를 먹는 새들하고 뭐 다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럼? 사실 이제 물고기만 먹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오리나 그런 네. 백로나 왜가리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런 열매 같은 거는 잘 안 먹고요. 음. 예, 거의 이제 물고기만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초, 풀만 네, 먹는 네, 친구들도 네. 있고 저런 거를 선호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까치, 뭐 음. 참새 이런 친구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의 박찬호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이 무채색의 색깔의 유난히 더 눈에 띄는 빨간색 열매를 갖고 있는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겨울이지만 무채색이지만 오히려 잠깐 멈춰서 돌아보시면 네, 네. 색깔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색깔들을 느끼시고 좀 걸었었으면 좋겠어요. 네, 걷다 보면 더 보입니다. 네. 하지만 더 천천히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